안녕하세요. 윤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게시글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에 들었던 것처럼 일단 우리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좀 쉬운 얘기인데요. 이 게시글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내림차순 또는 올림차순으로 토글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 토글시키는데 주된 역할은 바로 이 컬럼명이거든요.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제목을 클릭했더니 이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됐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역정렬이 됐습니다. 자, 다시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톡을 시키면서 정렬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그때 주의할 사항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예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HTML을 타이핑 치는 게 좀 불편해 보여서 이거는 제가 다 쳐놨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예제도 이렇게 기본 블럭을 제가 작성해 놓고 GitHub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GitHub에 공개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블럭이 다 없어요. 구현된 내용이. 그래서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한 취지는 여러분들에게 코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워놨다는 점. 그래서 아마 영상을 계속 따라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 예제가 여러분들의 그 코드에 다 묻어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비어있는 예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이제 타이핑 칠 건데요. 제가 오늘 할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t바디 안에 있는 레코드가 있는데 tr로 돼 있죠. 얘네들 정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렬할 때 주의사항 첫 번째, 이것을 정렬할 때 우리가 그 UI에 해당되는 녀석을 정렬하는 것으로 꽂혀가지고 요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얻어내고 요 제목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해서든 순서를 비교해 가면서 정렬하려고 이 부모의 부모의 부모를 찾아가지고 얘를 노드 조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잘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UI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얘를 정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 개발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네, 데이터는 화면에 그대로 박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첫 번째 보여줬던 화면이라고 하면은 그때 이렇게 되겠지만 그때 뭐 이렇게 서버에서 페이지를 만들 때 데이터가 바인딩된 그런 출력 화면을 보여주겠지만 정렬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정렬된 형태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 AJA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AJAX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AJAX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얘를 새로 만들게 될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7강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은 7강에서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녀석을 아마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쪽엔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물론 지금 현재 여기다 박아놨지만 나중에는 이제 AJAX를 통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그걸 바인딩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이 데이터를 정렬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데이터가 아직 바인딩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좀 추석을 좀 할 거예요. 자, 추석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간단히 좀 실행을 좀 해보고, 자, 이렇게 되겠죠.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없는데 우리는 데이터를 요걸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먼저 데이터 바인드를 하는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함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드 데이터 라고 하는 녀석의 함수 하나 만들 거고요. 이 함수에서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얘를 바인딩 작업을 할 건데,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한번 다뤄봤으니까 이 녀석을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할 거예요. 저희 예제에서도 템플릿이 있어요. 제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 템플릿을 가져다가 데이터 바인드에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개수만큼 tr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동적으로 꽂아 놓을 거예요. 이 꽂아 놓는 예제는 밑에 또 가보시면 있어요. 자, 저희가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복사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예제가 있는데요. 이걸 복사해 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붙여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가 노티스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노티스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 개수만큼 돌면서 그쵸, 클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다 꽂아놨어요. 예제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일단은 실행 결과 어떻게 되는지 화면을 좀 보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새로 침해도 데이터는 없는데요. 왜냐면은 이 녀석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 와서 데이터 바인드 함수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좀 확인 좀 할게요. 자, 데이터가 바인딩이 돼가지고 이 레코드가 만들어졌네요. 새로 침 동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거는 제목 클릭하면은 얘를 조작할 것이 아니라 여기 위에 보시면은 노티스지라고 하는 걸 조작할 거예요. 얘를 정렬할 거고 얘를 정렬한 다음에 바인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바인드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을 호출하는데 그 전에 그 노티스지라고 하는 배열을 정렬할 거예요. 그럼 배열을 정렬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배열 정렬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가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간단하게 URL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그 정렬 방식에 대한 URL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브라우저를 여는 거예요. 브라우저 열어서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array sort 이렇게 엔터 치시게 되면 자, 자바스크립트 array sort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MDN이라고 하는 그 모질라 사이트에서 레퍼런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클릭하시면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배열을 이용해서 정렬하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코드들이 쭉 있습니다. 배열은 기본적으로 sort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자열 배열이라고 하면은 내가 sort 함수만 호출하게 되면 이 배열이 정렬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돼 있지만 sort로 호출한 다음에 출력하게 되면 정렬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밑에 좀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객체 형태잖아요. 객체 형태니까 자, 이런 형태죠. 아이템 name이라는 컬럼이 있고 value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렬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정렬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정렬이라고 한 녀석 그 함수 안에다가 기준점, 기준열 내가 무엇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value라고 하는 걸 가지고 비교하겠다. 그렇게 value라고 한 녀석 그래서 비교되는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 앞에 놈과 뒤에 놈에서 그 값의 비교가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비교가 앞에 게 크다 그러면 1 앞에 게도 작다 그럼 마이너스 1 같다 그럼 0 이것에 해당되는 같다 크다에 대한 기준을 내가 제공하기만 하면 소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이용해서 소트를 하게 될 건데요. 자, 그렇다면 노티스지라고 한 녀석을 정렬하기 위해서 노티스지 할 거예요. 그리고 소트 할 건데 우리는 그냥 단일값을 갖고 있는 별이 아니라 객체 형태의 별이기 때문에 기준열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펑션 한 다음에 첫 번째 놈을 A, 두 번째 놈을 B라고 하면 그 기준값에 해당되는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0을 제가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할 거예요. A의 타이틀 우린 타이틀로 비교할 거니까 그래서 B.타이틀과 타이틀과 비교해서 앞에 레코드와 두 번째 오브젝트 레코드 그 사이에 이 비교되는 녀석이 앞에 키도 작으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return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2를 비교할 때는 이제 else if 해야 되겠죠? else if 해가지고 a.title과 b.title 비교하는데 a가 더 클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return에서 2를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같은 거니까 그냥 return 0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값만 제공하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된다?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로 침하고 이 상태에서는 어쩌다 보니 얘가 내림차순 같은 정렬 상태가 됐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놓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클릭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와, 정렬됐죠. 근데 추가가 된 내용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추가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역정렬 상태에서 다시 오름차순 정렬로 바뀐 거 볼 수 있는데 4, 3, 2, 1 이렇게 됐네요. 처음에는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내용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정렬되고 그 다음에 새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워졌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어렵게 지울 거 없습니다. 뭐 리무브 차일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tbody라는 녀석이 있죠. tbody 안쪽에 있는 모든 노드를 쉽게 지우는 방법은 이 방법이 있죠. 일단 tbody 노드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선택을 하고 그 녀석에 inner html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빈 문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싹 방이 비워집니다. 이걸로 대치되는 거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새로 고치. 자, 처음에는 본의 아니게 역정렬 상태가 됐는데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바뀌게 되죠. 간단하죠, 그죠? 저 근데 토글이 안 돼요. 클릭하면 그대로 오름차순 정렬만 정해주고 있는데 오름차순 정렬만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위에다 변수 하나만 선언할게요. 타이틀로 이제 소트가 됐는지 처음에 소트가 안 된 거예요. 안 돼 있고 이제 안 돼 있다면 소트를 해야 되겠죠. 현재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는데 순서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제목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를 두 번째에다가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보게 되면은 자, 새로 침하고 자, 이거 정렬 안 된 거예요. 자, 클릭하게 되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는 겁니다. 됐죠? 자, 처음엔 정렬이 안 된 거예요. 처음엔 정렬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정렬이 되겠죠. 오름차순으로.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번 더 클릭하면 내림차순으로 오름차순. 어쨌든 정렬된 상태 정렬이 바뀌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렬이 됐기 때문에 정렬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타이틀 여기다가 한번 이제 실행이 되면 무조건 정렬된 상태가 되니까 자, 정렬되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얘는 정렬을 한 번만 하면 돼요. 뭐 계속 정렬할 필요 없어요. 정렬을 계속 할 때마다 정렬할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상태에서 뒤집기, 또 뒤집기,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집기가 가능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노티스지에 리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만 호출하면은 기존에 있는 그 레코드를 뒤집거든요. 그러니까 뒤집기가 있는데 굳이 또 정리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호출하면 토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렬이 되는 것을 가지고 토글하다 보면 계속 역정렬 상태로만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딱 한 번만 호출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필드 하나 뒀고요. 그래서 얘는 한 번만 호출될 거예요. 여러 번 클릭해봤자 얘가 정렬이 안 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만 그러니까 이게 정렬이 안 된 첫 번째 상태일 경우만 얘가 호출돼서 얘는 그때는 정렬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정렬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으면 얘는 그냥 건너뛰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리버스만 계속 호출되게 할 거예요. 자, 정렬이 된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얘만 호출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클릭하게 되면은 첫 번째 클릭에서는 얘가 풀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첫 번째 상태에서는 이제 얘가 풀었으니까 클릭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실행되겠죠. 얘가 실행되면서 이 변수를 위로 올라가져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호출하게 되면은 무조건 얘가 어떻게 된다? 나 정렬했어요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얘만 계속 호출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었다 다시 뒤집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게 되면은
자, 오름차순으로 했죠. 또 클릭하면 내림차순,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죠, 그죠? 리버스 함수만 계속 칠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화면을 바꿔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 노드란 녀석 가지고 비교하고 그러면은 불필요한 코딩량만 많아지게 되고 성능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 다른 것도 다 이제 정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제목만 했느냐. 나머지도 정렬이 되게끔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좀 코드를 반복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코드 반복적으로 안 만들려면 이벤트 버블링을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예제를 가지고 좀 더 응용할 수 있게끔 이벤트가 접목된 예제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이 이제 설날 전야제인데 저는 새벽에 또 이제 강의를 녹음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 강의 혹시라도 제가 올리는 날 첫 번째로 듣고 있다면 설날에 연휴에 이런 강의를 듣고 계시다니 안타깝습니다. 시험시험 공부하시고요. 뭐 공부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요. 알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기분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